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랩스라고 하는 영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스타트업 고객사에서 멀티모달 LLM 모델을 AWS에서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 초거대 영상 이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분산 학습용 서비스인 AWS의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이후에 12랩스의 CTO님을 초대를 해가지고 12랩스에서 지금 현재 풀고자 하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가 어떤 것이고, 그러한 비즈니스 문제를 AWS의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뿐만 아니라 다양한 AWS의 어떤 서비스들과 그리고 AWS 어떻게 협력을 해서 풀고 있는지, 이런 성장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기계학습 모델들의 파라미터 숫자에 대한 변화입니다. 파라미터 숫자라고 하면은 이제 모델의 크기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도 하는데요. 현재 보시면 정말 모델들이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할 정도로 성능이 엄청 좋아졌는데, 이러한 성능이 좋아지면서 저렇게 파라미터 숫자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의 1600배 정도로 파라미터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모델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한 대의 GPU 인스턴스에서는 모델 학습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많은 학습 데이터 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시간 역시도 더 길게 걸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분산학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분산학습을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자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엔드투엔드 MLOps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GPU 인스턴스를 클러스터링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는 AWS 패러럴 클러스터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같은 경우는 분산학습을 시작하고 종료할 때, 즉 시작할 때 GPU 인스턴스를 가져오고 종료하게 되면 자동으로 GPU 인스턴스를 반납하고, 반대로 AWS 패러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GPU 인스턴스를 미리 클러스터링해서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러스터 관리 같은 것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 부담이 없는 반면에, 학습이 끝나게 되면 클러스터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를 계속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 반대로 패러럴 클러스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미리 클러스터를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GPU를 재사용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비스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이렇게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이라고 하는 메이드 형태의 분산학습 서비스를 새로 출시를 했었는데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의 구조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생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GPU 클러스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GPU 클러스터는 내부적으로는 EFA라고 하는 고성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라든가 학습 파라미터들이 노드 간에 빠르게 서로 이제 교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저런 그 컴퓨팅 노드들에서 빠르게 읽고 처리할 수 있도록 FS 러스트라고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I/O 성능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세이지맥 하이퍼팟의 클러스터는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 장비에서 SSH로 접속을 해서 사용하듯이 SSH로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슬럼이라든가 K8SR 같은 커맨드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이지맥 하이퍼팟을 사용하실 때 특별하게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을 사용했을 때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능입니다. 분산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빠른 시간에 더 큰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자체를 최적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하는 것 대비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을 하시다 보면 중간에 학습이 중단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학습을 재시작해야 되거나 이런 상태가 발생할 텐데, 이런 부분들 역시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에서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런 분산학습 클러스터를 관리를 한다든가 분산학습 작업 자체를 스케줄링 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는 슬럼이라든가 EKS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새로 어떤 라이브러리 설치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을 도입한 고객 사례로 대표적인 게 허깅페이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AI, 그리고 AI 검색을 하고 있는 퍼플렉스티,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뭐 이 외에도 되게 많은 회사들이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퍼플렉스티 같은 경우는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을 도입한 이후에 최대 40% 정도의 학습 시간을 단축했다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고객 사례를 공유한 게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해외 고객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12랩스 국내 고객사인 12랩스의 CTO님을 모시고 12랩스에서 어떻게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을 사용했고 12랩스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랩스의 창업자 중 한 명이자 CTO를 맡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12랩스가 직접 학습하고 배포하는 초거대 영상 이해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2랩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12랩스는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좀 한국에서 알려졌지만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을 저희가 미국에서 시작하였고, 고객사 역시 대부분 미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를 한 줄로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영상 이해에 특화된 초거대 기반 모델, 초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0년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하여서 영상 이해라는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및 사업적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는 엔비디아와 인텔과 같은 AI 반도체로부터 저희가 투자를 받았고, NEA, 인덱스 벤처스 등 실리콘밸리 VC로부터 약 1,000억 규모의 투자금을 현재까지 유치하였습니다.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와 서울 오피스에 있는 글로벌한 회사이지만, 재밌게도 저희 창업자들은 사이버 작전 사령부라는 군에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휴가를 나와서 첫 데모를 만들고 있는 사진인데요. 함께 2년 동안 먹고 자고 근무를 하면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 스타트업을 만들자라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12랩스는 현재 약 70명 정도의 인원으로 이제 성장했으며, 대부분의 팀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다수의 세계 대회를 우승하거나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서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다양한 고객사들과 AWS와 같은 훌륭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면 언어 모델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을 많이 생각하게 될 텐데요. 영상 이해 문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비디오 혹은 영상이라는 데이터 매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영상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있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을 텐데요. 사실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세계는 이 영상이라는 데이터 매체로 저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월드 데이터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느끼는 현재 이 공간과 시간을 하나의 기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이 영상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이 당시의 세계를 저희가 눈과 귀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존재하는 영상은 각 산업을 만나면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디어 산업에서는 영상 이해를 통해서 영상 제작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하게 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영상 이해 문제가 완전히 풀렸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영상 제작하는 거를 하는 과정이 이제 쉽냐고 저희한테 여쭤본다고 하면 아직도 쉽다라고 아무도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간한테 너무 쉽고 뭔가 자연스러운 데이터가 AI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해가 뜨는 장면일까요? 해가 지는 장면일까요? 아마 반반 정도로 제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해가 뜨는 장면입니다. 아닙니다. 해가 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둘 다 정답이게 되는데 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미지만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상 모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사진 컨텍스트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이해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AI 입장에서는 이런 이미지 이해를 넘어서 이런 스페이셜 언더스탠딩을 넘어서 시간적 맥락, 즉 템포럴 언더스탠딩을 함께 할 수 있어야지만 완벽하게 시각적 정보를 영상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이해가 첫 번째로 AI 입장에선 어려운 이유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음악이 같이 깔리게 되면 사실 좀 슬픈 음악인데 이런 뭔가 비련의 주인공이 노을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좀 신나는 음악이 함께 깔리게 되면 뭔가 조그마한 섬에서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뭔가 상상이 되는데요. 영상은 이 이미지와 다르게 이런 청각적 이해가 역시 함께 들어가야지만 그 컨텍스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로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이 청각적 맥락은 음악이나 소리 같은 비언어적 정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상 내에 존재하는 대화 내용 역시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실 영상이 어려운 이유는 이 이미지 이해를 넘어서 시간적 이해 그리고 이 청각적 이해 이 두 가지 축이 더해져 진정한 멀티모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AI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웰브랩스는 영상이라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과 모델을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 이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결국에는 이 영상 이해는 영상 검색 증강 생성 기술, 이제 텍스트에서 흔히들 많이 하는 래그를 비디오로 확장을 해야지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많은 이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통 이런 영상들은 특정한 저장소에 쌓여 있습니다. AWS S3와 같은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그리고 작게는 수십 시간부터 수만 시간까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채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영상들과 필요한 정보들만 가져올 수 있다고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령 수천 시간의 영상이 있는데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을 다 모아줘 라는 채팅 혹은 프롬프트를 보내게 됐을 때 AI가 답변으로 영상 A에서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25분 40초부터 25분 15초 사이에 골이 있습니다. 영상 B에서는 국가대표 경기에서 12분 25초, 82분 34초에 두 골을 넣었습니다. 등과 같이 답변을 생성한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더 이상 내 영상 데이터베이스가 더 이상 용량만 차지하는 그런 저장으로서 저장이 됐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 혹은 가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잠재적 가치를 가진 데이터로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넘어서 수천 시간의 또는 수만 시간의 영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질의응답 및 채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는 영상 검색 증강 기술, 즉 비디오 렉이라고 부릅니다. 렉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들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 렉 기술과 다르게 트웰브랩스는 영상에 대한 렉을 할 수 있는 모델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네,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렉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시스템이 굉장히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 3단계에 걸쳐서 이 렉 시스템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저가 12Apps의 시스템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은 벡터라는 형태로 변환이 되며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원본 영상은 한 번만 프로세싱이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과정을 비디오 인덱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 유저는 자유롭게 저희 시스템에 프롬프트를 날리게 되면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을 모아줘 라는 프롬프트를 날리게 되면 시스템 안에서는 영상 검색 그리고 그 영상 검색 결과 기반의 답변 생성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최종 답변을 생성해 나갑니다. 이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이 영상 검색 과정입니다. 이 영상 검색 과정은 수백 시간 혹은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의 영상 중에서 유저 프롬프트에 관련 있는 영상을 검색해주게 됩니다. 가령 이 예제에서 나무 사이를 움직이는 카메라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되는 영상과 장면이 시작되는 시작과 끝 시간과 해당되는 비디오들 결과들을 순서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프롬프트는 지금과 같이 텍스트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 또는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오디오 다양한 모달리티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며 저희 영상 검색 모델은 멀티모달 임베딩 12Apps가 학습한 멀티모달 임베딩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검색된 영상들을 기반으로 유저 프롬프트에 맞게 최종 답변을 생성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 답변을 생성하는 모델은 일반적인 언어 모델과 다르게 영상 자체를 프롬프트로 받아 유저의 프롬프트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영상 언어 모델이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성하는 답변은 단순 텍스트 답변을 넘어서 영상의 특성인 시간과 해당 사건이 일어나거나 해당 답변의 이유가 되는 시간과 함께 생성해 나가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검색 모델과 영상 언어 모델로 이루어진 비디오 렉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이 두 모델의 성능과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모델을 얼만큼 잘 학습하고 좋은 성능을 내는 게 결국 이 비디오 렉 시스템을 잘 만드는 핵심 기술이게 됩니다. 이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국 학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백 개의 H백을 활용해서 분산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초거대 모델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규모 분산 학습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여지는 자동 클러스터 상태 확인 및 복구, 체크포인트 저장, 아니면 워크로드 관리 이런 기능들을 하이퍼팟 같은 경우 애초에 분산 학습을 목적으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필요한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12Apps는 이러한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없고 구현 또는 유지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모델 학습과 성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2Apps는 현재 영상 검색 및 언어 생성 모델은 글로벌 경쟁사 오픈AI나 구글과 대비하여도 동일한 모델 세이지 대비 최대 15% 이상의 성능 우위를 보일 정도로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기업들 유일하게 영상 임베딩 모델과 영상 언어 생성 모델을 함께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디오 렉 기술이 오늘 여기 산업군인 미디어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콘텐츠 제작 관점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제작 과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상 촬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촬영물을 바탕으로 스토리 또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최종적인 편집을 하면서 최종적인 영상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흔히들 영상 AI가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면 첫 번째 영상 촬영, 즉 영상 생성을 통해서 영상 촬영을 대체하는 첫 번째 서비스, 혹은 이 편집을 더 얼만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12Apps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콘텐츠를 얼만큼 빠르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이 두 번째 과정의 자동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는 이제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런 하드디스크나 뭐 드롭박스, 구글 이런 S3 클라우드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가령 이제 터치다운이 일어나는 장면을 뭔가 모음집이 있는 영상을 편집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백 또는 수만 시간의 영상들이 존재하는 하드디스크 및 클라우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수많은 마케터분들 또는 영상 제작하시는 편집자분들께서 이렇게 쌓여 있는 원본 영상들 중 이 터치다운에 해당되는 촬영물들을 찾고 시쳐가는 작업을 아마 상상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물을 찾고 시청하고 이 과정 자체가 보통 짧게는 하루 이상, 뭐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 과정은 콘텐츠를 생성할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터치다운이 아니라 뭐 허들 아니면 뭐 스파이크, 뭐 다른 뭔가 모음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 이런 비디오 렉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프롬프트만 제공을 하면 됩니다. 터치다운이 일어나는 세 가지 장면을 찾아줘 라는 프롬프트를 이제 작성하게 된다면 해당 영상들을 저희 비디오 렉 시스템이 들고 오게 되면 이 해당된 영상들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바로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복잡하게 프롬프트를 줄 수도 있게 되는데요. 영상 구성 자체를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포커스를 해달라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가령 현재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짧은 설명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고 치즈가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프롬프트에 맞춰서 영상 콘텐츠를 빠르게 구성하여 편집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이런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사례가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은 이 메이플리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미국 5대 스포츠 리그에서 총 3개 팀의 구단주이자 이제 북미 최대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페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팀별로 가지고 있는 영상 콘텐츠가 쌓여 있었는데 이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콘텐츠를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5시간이나 걸렸던 작업이 있었는데 이 5시간이나 걸리다 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12Fs 비디오 렉 기술을 활용한 이후에는 이런 작업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고 더욱더 많은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 제작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결국에 팬들 개개인의 딱 맞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Personalized Content Generation, 즉 개인화된 콘텐츠 생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팬분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영상 콘텐츠 구성을 한다면 최초의 영상 제작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동일한 원본 영상들을 다양한 형태로, 즉 컨텐트 리퍼퍼싱을 통해서 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비디오 렉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뭐 한 주에서 2주 동안 소요됐던 콘텐츠 구성을 1시간 혹은 10분 이내로 만들게 되어 더욱더 많은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고객사들과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총 3가지 정보를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영상의 규모, 수십 시간부터 수만 시간, 어느 정도의 영상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이 정보를 저희가 첫 번째로 요청을 드리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영상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제 기업별로 저장소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디어 애셋 매니지먼트 시스템, 미디어 자산 관리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저장소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여쭤보게 되고, 마지막은 어디에서 추론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AWS와 같은 클라우드에서 추론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온프렘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 있는 GPU에서도 추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여쭙게 됩니다. 다만 12랩스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AWS 마켓플레이스에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 존재한 퍼블릭 프라이스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앞선 정보를 가지고 별도의 연락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솔루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들 느끼시겠지만 영상은 더 많이 생성될 거고 텍스트와 이미지와 다른 데이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저희는 영상 검색 증강 생성 비디오 렉 기술이 핵심 기술로 저희는 핵심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다른 사용 사례로 활용되겠지만 미디어 산업에서는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데 활용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대부분의 관객분들 혹시 영상을 많이 보관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 12앱스와 함께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